자, 2023년도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 의제 주요 내용 볼게요. 이제 올해 무역 정책에 대한 내용이죠. 올해 거. 자, 개요 보시면 연례 보고서를 보통 이제 매년 발표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얘네 발표할 때 통상 정책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 2순위게.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작년과 다르게.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보시면 바이든 통상 정책 키워드로 전년과 유사한 거는 우방 협력 강화, 그 다음에 노동자 중심 무역, 역시 기후 변화 대응 국제 공조, 미중 무역 관계 조정. 요거는 이제 공통 키워드였고, 근데 작년도나 재작년도 이슈는 코로나 아니었어요? 코로나? 코로나 위기 극복 의제는 당연히 필요 없죠. 지금 이제 제외가 된 거고, 1순위가 뭐냐면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이에요. 미국이 추구하는 게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1순위 의제다. 요 정도 외워두시면 좋죠. 하여튼 무역 파트너,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 요게 이제 1순위 무역 정책으로 보고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주요 내용 보시면 첫 번째죠. 교역 파트너, 다자기구 협력 강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IPEF 있고, 요거 이제 위주로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WTO 등 다자 기구 및 국제 기구의 참여 연대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만 딱 기억해서 써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 추진이에요. 그래서 북미 3국 무역 협정 USMCA죠, 아시죠? 나프타 이름 바뀐 거. 필두로 노동자 우선의 무역 정책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을 하겠대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는 탈탄소와 경제 달성을 위한 무역의 역할. 이게 이제 친환경 이슈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 내용까지 보실 필요 없지만 마지막 주 있다시피 양자, 다자 간 무역 협상을 통해서 탈탄소 노력을 강화하겠다.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또 중요한 게 공급망이죠. 공급망, 탄력성, 회복력 강화. 그래서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타난 공급망의 취약성을 봤기 때문에 탄력적인 공원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했고, 4대 품목. 저번에 이제 주제 점검 때 왔었죠. 4가지 품목. 첫 번째 뭐예요? 반도체. 두 번째 대용량 배터리 또는 전기차 배터리였죠. 같은 거. 세 번째 핵심 광물. 그 중에 뭐였었죠? 하나 나온 게 히토류. 이게 나왔었죠. 네 번째가 의약품. 요거 4가지. 그래서 미국이 중시하는 게 공급망 4가지 품목. 요 정도 외워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미국 중국 무역 관계 정립의 중요성을 역시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법 3개 나오죠? 경제 3법 뭐예요? 인프라법. 거기 밑에 보시면 인프라법,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 미국이 지금 만든 법이죠. 3개. 3개. 요거 이제 이름 외워두시고, 인프라 감축법 워낙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뒤에 이제 넣어놓긴 해놨지만 일단 중요한 거 2개 나와서 인프라 투자법. 그러니까 인프라에 뭐 한다?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별거 없어요. 인프라에 투자한다. 2021년도에 서명한 법안이죠. 약 1조 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어디? 도로, 다리, 철도, 공항, 항만, 인터넷, 그리고 전기차도 관련돼요. 충전소 이런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소 얘기 나오죠. 그 읽다 보면 그럼 누가 어느 회사가 혜택을 얻는 거예요?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법에 다 지금 영향을 받거든. 전반적으로. 테슬라 투자했어요? 예. 저는 원래 안 좋아해요. 테슬라 자체를. 개인적으로 그냥 안 좋아해. 차 같지가 않아서. 근데 테슬라 좋아하는 되게 많잖아. 그 뭐 테슬람 하자. 테슬람. 이슬람처럼. 예,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법 기본 개념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과학법. 이게 칩스죠. 칩스. 자,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등의 목적 위에서 2022년도에
반도체 과학법을 공표했죠. 핵심 내용 보면 미국 안에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하는 거고, 첨단 반도체 R&D 지원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짓는 기업에 25% 세액 공제를 하는 거고, 대신 10년 동안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있는 중국이나 북한 등등에는 시설 투자 못 한다고 되는 거죠.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과학법 이 두 가지 정도는 외워두시고, 감축법은 뒤에 다시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집행 강화를 통한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성 증진, 공정하고 포용적인 무역 정책의 추진 등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올해 미국의 무역 정책, 통상 정책 핵심 첫 번째 뭐라고요, 다시? 다자간 또는 프렌드 쇼어링 쪽이잖아요, 그렇죠? 교역 파트너 간 협력을 뭐한다? 강화하겠다. 그래서 IPF, WTO 연대 뭐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요. 노동자 중심은 좀 약간 쓸 건 별로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탈탄소, 뭐 친환경 이슈니까 어쩔 수 없이 꼭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망 탄력성, 요거 꼭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관계 정립 위한 세 가지 법, 그래서 인프라, 투자법,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예, 그럼 쓸 거 많죠. 요 정도만 아셔도. 그렇죠. 자, 마지막 단락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봤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향후 공급망 문제라든지 지속 가능한 무역, 신흥 기술,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등 양국의 공통 관심 해결을 위한 협력 기대하겠다라고 해놓고, 뭐를 언급했냐? 이제 작년도 언급한 내용 있죠. 그래서 언급한 내용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거 있어요? 뭐 육류, 가금류 수출 같은 건 좀 그냥 뻔한 것 같고, 농산물, 관세율, 쿼터 관리하는 거고, 우리나라 거.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규제. 왜냐면 미국의 자동차가 더 우리나라보다 비교가 있으니까 한국이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계속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여기 법률 서비스도 미국이 더 비교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되게 예민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로펌들 큰 데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개방되면 한국이 지금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두려워하고 있지, 한국 입장에서도. 근데 금융 서비스업 이거 배웠죠? 디지털 통상,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막으면 안 되죠. 전송 의무라고 돼 있잖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 정도에서 올해 통상 관련된 미국 정치를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미국의 공급망 핵심 품목 현황 및 시사점을 볼게요. 자, 일단 서두에 좀 보실 게 4개 부문 우리 했었죠. 4개 공급망 4개 핵심 품목.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요거를 이제 외워달라고 말씀드렸고, 6대 산업은 뭐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4개 부문만, 4개 품목만 일단 외워두시고, 두 번째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수입 현황 분석이에요. 그럼 딱 내용 보기 전에 직관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을 거다라는 건 예측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이. 그래서 1번 보시면 부문별 수입 동향 나오죠. 그래서 ICT, 에너지, 공중보건 두루두루 수입을 많이 하고 있대요, 미국에서. 2번 국가별이죠. 국가별 핵심 품목 1, 3위가 다 어디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중국이 1순위죠. 핵심 품목 수입 1순위 국가가 되고, 중국 전체 품목과 핵심 품목에서 모두 1위 수입 대상국이래요. 전체 품목과 핵심 품목 모두 다 수입 1위 대상국이고, 자, 대중국 핵심 품목 수입 의존도는 작년도 1, 8월 중, 지금 이 보고서는 올해 거예요. 올해 건데 알다시피 이게 작년도 올해 지금 하반기가 아니잖아,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작년도 1, 8월 중 거의 19.8, 20%대 정도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20% 정도로
전 품목 수입 의존을 하고 있다 정도 외워두시면 되고, 미국의 전체 대중 수입 비중은 하락을 했으나 핵심 품목 비중 오히려 상승했대요. 핵심 품목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동그라미 큰 점 밑에 보시면 대중 수입 의존 100% 품목 있죠. 100% 수입하는 품목 있는데 이름이 어렵잖아요. 레늄 아세요? 모르나? 뭐 정도 쓸 수 있을까? 좀 편한 게 TV, 중저화질 TV. 저화질 TV는 어느 정도인가? 모르겠네. 요즘 다 TV에 우리 고화질 쓰잖아요, 대부분. 그다음 유선, 카세트, 플레이어. 이게 아직도 나오나 보다. 유선. 동떨어진 거 미국 사람들 쓰나 보다, 그렇죠? 여전히 레트로키 하잖아요, 미국 애들이. 자, 하여튼 그런 거 몇 개 정도 외워놨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번 부문 내 국가별 수입 동향. 핵심 광물 소재예요. 광물이에요, 품목이에요? 제목이 품목 아니지, 광물 소재. 보시면 대중 의존도가 뭐래요? 2%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광물 쪽은 많지 않다는 거야. 광물 쪽은 주로 그럼 어디 수입할까? 광물이 풍부한 옆에 있는 나라 캐나다. 캐나다부터 주로 수입한다는 거지. 캐나다 쪽. 그래서 밑에 보시면 캐나다 얘기 나와요. 그래서. 자, 대신 제일 밑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핵심 광물 품목 뭐래요? 아연, 망간, 텅스텐. 이쪽은 거의 뭐 90% 육박해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근데 두 번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며 대중 의존도는 대체로 일정하다. 에너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고요. 대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동일 기간 대중국 수입액은 연료전지와 대용량 배터리 비중이 75%에 달한 반면 전력만 수입액 규모는 미미했다 라는 거죠. 반면 ICT는 대중 의존도가 매우 높대요. 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장비 이쪽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밑에 네 번째 동그라미 가보시면요, 대중국 반도체 수입액은 21년도부터 급증했고요. 그 이유는 반도체 원료인 천연 흑연 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대요. 그래서 반도체 원료 쪽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 밑에 컴퓨터 장비 하위 부분의 노트북 역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되어 있죠. 자, 공중보건 모두 하위 부분 대세계 수입이 증가했으며 개인 보호 장비 및 검사 진단 의약품 부분의 대중 수입 의존도 급등하고 있다라. 그 정도 외워두시면 되겠고, 결론 두 번째 동그라미 미국의 공급망 핵심 품목은 탄소 중립, 그린 전환 관련 광물과 에너지, 디지털 전환 관련된 ICT라든지 공중 보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산업 전환되면서 이런 품목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품목을 주로 어디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 연료의 전기 돌력 전환과 아날로그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특정국의 편제된 원자재의 수요가 크게 늘어 최근 미국의 핵심 품목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가보시면 핵심 품목 리스트 4개 부분, 핵심 광물 소재, 에너지, ICT, 공중보 모두 산업 전환과 연계성이 큰 만큼 향후 관련 산업 공급망 재편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자, 밑에 암기하면 좋은 거 선별적 디커플링이라는 용어 보이시죠? 이거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 신공급망 체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첨단 산업은 중국을 뭐한다? 배제하겠다는 거지. 배제해서 우방국 위주로 공급망 구축하겠다는 거고, 오히려 저 부가치 쪽은 중국과 협력해서 생산 구조를 이어가겠다. 미국의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이렇게 할 필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똑같이. 이걸 좀 용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겠죠. 이제 수업 듣는 분들이 많으시면 요 용어를 다 같이 다 쓰면 어떻게 돼? 걸릴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조심히 쓰라고 그랬어요. 조심히. 본인께 먼저 나오면 괜찮잖아. 그쵸? 근데 뒤에 막 연거푸 막 4-5개 나와. 그럼 채점자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제 모범답 이런 게 있는 게 안 좋은 게 그대로 쓰시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좀 정리하면 좋긴 해요. 자, 밑에 동그라미. 자, 밑에 쭉 가시면 정부 차원의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 관리가 중국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해소하여 미국 산업계를 도울 수 있다는 시각과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 강화하는 미 산업계에 어려움을 유발할 것이라는 시각이 갈리고 있으나 부정적 의견은 무선통신, 배터리, 의약품도 일품목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의료계의 경우는 시장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 이윤만을 고려해서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있죠, 마지막에. 자, 우리나라는 자원 수입 기반의 제조 강국으로서 공급망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미국 핵심 품목 리스트사를 잘 참고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미국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볼 필요 있다. 자, 별표. 향후 미국이 핵심 품목 리스트를 활용하겠죠. 그리고 공급망 재편할 때 한국은 경쟁력을 보유한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통신,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서 참여를 검토해야 수출 증가에 도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공급망 재편성할 때 한국이 이렇게 참여할 필요가 있으니까 요거 별표 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관이 힘을 합쳐서 일본과 호주에서 했었는데 일본 호주 쪽에서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다자간 협의체를 참여해서 수입성도 다변화하고 현지 진출 등 경제안보 방안 수립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라고 해결책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할게요.